하나, 둘, 셋. 육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달 전에 구조를 해가지고 가족을 맺어서 살게 되었고,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폭력. 네. 너는 달림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도 있었고, 너는 바다야, 너는 파도야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도 있었고, 달이 뜰 때마다 항상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거든요. 달이 떴는데 너무 예뻐, 달을 봐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한 친구가 이제 너가 매일 달 보라고 연락을 줬더니 이제 달만 보면 네 생각이 나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가 달림 같은 사람 같아. 태양처럼 강한 빛으로 사람들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은은하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흐뭇하게 지켜보고,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뒤에서 바라봐주는, 너는 그런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를. 달님, 너 한 60살 때 보름이라 치면 아직 초승달인데 어때? 조금 더 찬 초승달이 된 기분은? 나는 있잖아, 그렇게 해서 보름달이 된 네가 투덜거리는 게 너무 기대된다. 그러니 친구, 나쁜 마음 먹지 마. 나는 꼭 할머니 사유 보고 싶어. 저를 많이 살렸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네. 저는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이 거의 없거든요, 집안에서. 오빠로부터. 그때 굉장히 욕이 다채로웠던 기억이 나요. 이제 알록달록한 욕이었거든요. 뭐 살려나, 뭐 같은, 아니면 뭐. 저는 오빠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도 오빠랑 놀려고 오빠한테 맞춰서 많은 걸 했거든요. 주말 아침에 이렇게 한편에서 햇살이 막 들어오고 저랑 오빠는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호박전을 해주면서 저희가 노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자마자 오빠가 갑자기 실증을 내고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는데 진짜 끝나버렸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오빠랑 같이 학교를 등교를 했었는데, 저를 떼어놓고 이제 혼자서 등교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저를 좀 비인격화하지 않았을까. 가끔씩 때리기도 했지만은 거의 때리지 않았어요. 때리는 신용만 했죠. 그러니까 위협을 하는 방식으로 죽겠다니, 칼로 너를 찌를 수도 있다, 칼을 들고 협박을 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부수고 이렇게 막 맞들이고 그러는 거 일도 아니다, 너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언제든 내가, 그런 거를 항상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를 지속적인 두려움 안에 가두기 위해서 가해자가 잦은 폭력을 휘두르는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폭력이라는 수단보다는 죽인다거나 크게 해친다고 위협하는 일이 훨씬 빈번하다. 13살, 14살 그 시점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할머니 집에서 그냥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빠가 막 저한테 돌진해서 들어오더니, 너 이 X년 네가 돈 가져갔지? 갑자기 이렇게 시작된 거죠. 저는 영문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쏟아지는 욕을 막 들어야 했었거든요. 그때 쌓였던 게 터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른 거죠. 내가 안 그랬다. 소리를 딱 지르자마자
다양한 이제 그 다채로운 욕들이 돌아왔죠. 정말로 죽이겠다, 얘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런 걸 느꼈어요. 할머니가 단 한 번도 말린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오빠가 저를 막 저녁 식탁에서 제 의자를 발로 찬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을의 남매들은 그렇게 크는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할머니가 말린 거죠. 말리기 시작하는데 말려지지 않았고, 나중에 엄청 유유히 돈을 찾은 채로 집 밖으로 걸어나가는 걸 봤거든요. 무력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아예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죠. 그렇게 겪고 나서는. 형제 자매 간 폭력은 형제 자매가 서로 경쟁하는 것과는 다르다. 티격태격하고 질투하고 공유하기 싫어하고 경쟁하는 건 형제 자매의 일반적인 행동이다. 경쟁은 대등하게 일어난다. 형제 자매 간 폭력은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한 명의 공격성 탓에 다른 한 명이 지속해서 무력감을 느끼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다. 제 방의 문고리가 가로 세로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의 문고리인데, 몰래 문을 잠그고 다가오는 것 같으면 다시 열어야 됐어요, 문고리를. 그 손의 감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느껴지는데, 한 손을 잡고 한 손으로 그냥 그거를 픽 돌리면 휘릭 돌아가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저를 지켜줄 수 있었던 방패막 같은 거였죠. 오빠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알고 풀었다가 간다가 해요? 모든 가족들의 발소리를 익히게 되었던 거죠. 아빠인지 오빠인지 이게 지나가는 발소리인지 아니면 나에게 방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인지, 살짝 그런 템포나 그런 것들을 엄청 예민하게 기민하게 아마 3학년 때부터 그렇게 그걸 구분했을 거예요. 사실 문고리를 잠그는 게 오빠를 막을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안심이랄까? 이런 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일단 사유님 이야기가 마치 적군한테 이렇게 서로로 잡힌 상황에서 몸을 숨기고 조심조심하는 그런 전쟁 상황 같이 들렸고요. 그러니까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고 오늘은 무사할까 네. 이런 불안 속에서 막 살았구나. 그런 상황에서 문고리를 잠갔다가 풀었다가 다시 뛰어가서 열었다가 이런 행동이 정말 사유님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심리적인 안전장치였을 것 같아요.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안전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존 기술이었다. 관계가 깊이 파괴된 환경 속에서 아이는 만만하지 않은 발달 과제에 직면한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안전함을, 끔찍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통제감을, 그리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힘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저는 정말 포근하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공간이 유일하게 책상 밑이었거든요. 뭐 팔이 책상에 닿이거나 하는 그 감각이 오히려 저는 더 안전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책상을 일기장처럼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책상 천장에다가 이렇게 누워서 글씨를 막 썼었거든요. 많은 아동학대 생존자들은 오랫동안 말 그대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을 기억한다. 이들에게 유일하게 안정감을 제공해 주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공간이었다. 이들은 쭈그려 앉아 몸을 공처럼 웅크린 채 한 곳에 얼어붙어 있거나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해야 했다. 엄마 아빠가 그냥 남매들 싸우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딱 그 정도만 드러냈었던 것 같거든요, 오빠는. 엄마가 그때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버리면 엄마가 못 살 것 같았어. 그래서 외면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납득이 그냥 되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외가 쪽에서 6남매 중에
셋째이긴 한데도 거의 맞이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냥 금전적으로도 맞이 역할을 했었고 11시, 12시 12시가 넘어서 들어올 때도 있으셨고 항상 밤늦게 들어왔거든요.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안함만 조금 느끼면 좋겠어요. 안전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 생각해봤어요? 저는 이제 과거에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왔던 거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 사유가 꺼내고 싶지만 꺼내기 무서웠던 비밀 이야기를 가장 먼저 나령님께 들려주려 합니다. 사유가 용기 내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나령님이 용기 내어 귀를 기울여 줄래요? 시간 2022년 9월 25일 오후 2시. 안녕. 예쁜 방이네. 내 방은 아니지만. 그러게. 그때까지도 뭔가 그거를 몰랐다? 오빠와 관련된 일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게 다른 원인이라고 생각을 나는 좀 했던 것 같아. 학업적으로 막 스트레스를 받아. 뭐 친구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신입생들이 필수적으로 받게 되는 OT를 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저는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언어 폭력을 폭력으로 규정하는 그런 말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것이 바로 저건데 그렇다면 내가 겪은 거에 폭력이었나? 그리고 그게 가정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건가?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보통 기사나 뉴스에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일단은 어른이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들 가정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데 나를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한들 인정받을 수 있을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내가 그런 우울과 고통을 막 터뜨리는데 나는 왜인지 모르는 상태로 막 폭주를 하는 거지. 그건 사람들이 너를 못 받아주는 게 아니라 너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 그때는. 이석증으로 되게 고생했었잖아. 맞아. 스트레스 받아서 귀에서 돌까지 빠지고 응급실 가고. 응급실 가고. 맞아. 응.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쓰였다? 뭔가 처음에는 너를 굉장히 미워했던 것 같아. 왜 미운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막 미워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분노가 그냥 너한테로 향했던 것 같아. 너가 그냥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나의 상태를 모르는 채로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 신기하게 나는 너가 그렇게 나한테 화를 냈을 때 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너한테 막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 친구가 제가 글을 엄청 쓰고 싶어 하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응원의 의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응원의 의미로 왜 한번 써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친구가 너무 편하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저의 스트레스와 모든 것들이 빵 하면서 어떻게 너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년, 4년 정도 연락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꿈에 자꾸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너 나 없이도 잘 살아? 이렇게 욕을 하고 딱 사라지는 그런 꿈을 꿨는데 뭔가 다시 연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죄책감 같은 것들에도 오랫동안 좀 눌려 있었기도 했고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문자로 장문의 메시지를 4년 만에 보냈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날에 받은 문자였는데 글도 잘 못 읽는 편인데도 차라락 읽고 1분 만에 답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는 참 인연이란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때 아무래도 너무 미안했다 이 얘기랑 같이 그때 내 자신이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땠는가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이 친구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구나. 그럼 우리가 정말 다시 다툰다고 해도 나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과 다투는 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과라기보다도 제가 느꼈던 건 아, 멋진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타로를 엄청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치? 맞아. 카드도 가져갔어? 좋아, 좋아. 이게 괜찮을까 모르겠네. 아, 우리끼리 막 끼끼끼 히히히 뭐 이러면서 그때 내가 오빠 얘기 처음 했을 때 응. 내가 오빠에 대해서 뭔가 타로를 보고 싶다. 잔인한 사람한테서 나오는 카드가 나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조금 놀랐던 것도 있는 것 같아. 뭔가 왜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뭔가 이런 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은 나는 감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타로 카드가 나온 거에서 아, 잔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내가 이해할 구석이 조금 없어지는 느낌인 거야. 그냥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당시에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는 너가 옆에서 그 사람이 잔인했어 라고 얘기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사실은 너가 오빠 얘기를 조금은 했었어. 그 집에서도 아주 옛날에. 근데 그때는 정말 너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 맞아. 얘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몇 년 만에 너가 돌아와서 나한테 해준 얘기는 생각보다 되게 통찰이 충분히 돼 있는 얘기들이었고. 저에게 주어진 유일한 대답은, 설명은 남매들 원래 다 그렇게 크는 거잖아.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언어를 획득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감각이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그리고 스스로 글을 쓰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 단어를 획득하기까지는 8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 단어가 어떤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남매폭력. 네. 난 일단 너한테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어.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은 너가 상처를 좀 딛고 일어나서 그 후에 너를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규정해 내릴 거냐라는 문제는 그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럼 이제 내가 그 사람을 규정을 내릴 수 있는 단계가 되었을까? 예술이 뭘 할까? 뭘 해볼까? 장례식장에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았고. 이거는 그 실제 하는 오빠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오빠의 모습 같은 거지.